자,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태양왕 루이 14세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졌던 왕인데 입을 자세히 보시면 항상 뭔가 불만스러운 입입니다. 전형적인 틀니 환자의 입이죠. 틀니가 나올까봐 입으로 꼭 잡고 있기 때문에 저런 입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그 원인이 궁중의사 다칸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생각해보니까 우리 몸 중에서 우리 몸을 뚫고 들어와 있는 건 치아밖에 없다. 우리 몸에 생기는 모든 병의 원인이 외부로부터 들어와 있는 치아 때문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치아를 빼면 병을 예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포컬 인펙션 티어리라고 하는데요. 이 왕한테 가가지고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폐하, 인간의 몸 중에서 치아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일반 신하랑 백성이라면 두겠지만 임금님이시라면 아직 건강하실 때 모두 빼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루이 14세는 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칸은 이에 굴하지 않고 설득을 시작합니다. 폐하의 건강은 곧 폐하의 영광이며 그 영광은 곧 이 전 프랑스와 유럽의 영광. 그랬더니 바로 루이 14세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으니 시행하라 라고 해서 전학 발치를 시작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 당시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했던 의과대학은 소르본 대학입니다. 그 소르본 대학의 외과 수술의 원칙은 마취 없이 무마취로 진행을 하는 게 원칙이었고요. 기록에 따르면 이제 왕이 아픈데도 울지도 못하고 아랫니를 빼다가는 아래턱에 금이 갔고요. 윗니를 빼다가는 입천장이 제거가 됐습니다. 그나마 아래턱은 마물었지만 입천장은 결국 막히지가 않았다라고 하고요. 당연히 이제 모든 치아가 없으니까 식사를 10시간에서 12시간씩 흐물흐물해지도록 삶은 음식들을 식사를 하셨는데 놀랍게도 식성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 각종 고기들을 되게 잘 드셨대요. 알고 봤더니 기생충이 있어가지고 그런 식욕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어쨌건 이 치아를 뺀 과정과 그 이유에 대해서 다칸이 일기, 즉 메디컬 차팅을 남겼는데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살균할 목적으로 당연히 마취 없이 입천장에 뚫린 구멍을 뜨겁게 달군 쇠막대로 14번에 걸쳐 찢었다. 이건 정말 장난이 아니죠. 또한 그 이후에 이제 그게 막히지 않아가지고 왕이 포도주를 마시면 반잔 정도가 콧구멍으로 흘러내리는 묘기를 보게 되었다라고 상당히 덤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왕의 입에서 이제 코로 들어가 있던 음식물 찌꺼기가 며칠 있다가 콧구멍을 통해 튀어나왔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정말 돌팔이도 이런 돌팔이가 없지만 무려 300년 이상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 이거 포컬 인펙션 티어리 다시 한번 봐야겠는데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시대를 상당히 많이 앞서갔던 그런 돌팔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포컬 인펙션 티어리의 역사를 잠깐만 볼 거예요. 그 기원 역사는 어마어마합니다. 이미 기원전부터 이집트 시대 때 이 여성의 생식과 이 치아의 치통이 관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보고가 있었고요. 의학의 신인 히포크라테스 역시도 류마티스 환자에게 있어서 발치를 했더니 류마티스의 치료가 되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아시리아의 마지막 왕 역시도 이 어깨와 머리에 있는 통증이 치아로부터 와서 치아를 빼야만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쓴 그 유명한 내과 의사인 벤자민 러시 역시도 류마티스 환자에게 있어서 치아를 뺐더니 그 류마티스염이 며칠 안에 나았다라고 보고를 하고가 있죠.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세균의 역할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 1680년도에 레벤 후크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의 현미경을 발견을 합니다. 이 발명을 통해 가지고 처음으로 세균을 관측했던 그 논문에서 따온 그림인데 정말 치과의사로서는 영광입니다만 저 그림은 바로 치태세균입니다. 덴탈 플라그를 가지고 현미경을 봤는데 논문에 따르면은 이 투 레이디, 나중엔 투 레이디와 원 젠틀맨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제 와이프와 딸, 그리고 와이프와 딸과 자기의 치태를 가지고 관찰을 했던 논문이 아직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쨌건 그 이후에 한 330년 정도의 세월이 이제 흘렀고요.
이 세균의 발견 이후에 우리가 알게 된 세계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몸의 주인은 우린 줄 알았더니 그 세포, 개체의 개수를 세보았더니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의 수는 우리 몸에 있는 세균의 그 하나하나의 수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거죠. 지금 안에 있는 보시는 사진이 바로 구강 내의 상피, 거대한 상피와 그 주변에 촘촘히 박혀있는 피진지발리스 세균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세균들이 우리 몸을 지배하고 또한 공존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세균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곤 합니다. 저희가 이제 세균에 대해서 볼 때 이 세 명의 중요한 인물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균에 대한 소독법을 개발한 리스터, 그 다음에 파스테르, 그 다음에 세균에 대한 3대 가설을 만든 코크. 근데 이 코크가 저희 치과 쪽에서 관계가 있는 게 미국에 있는 치과 의사 중에 밀러라고 하는 분이 독일에 있는 코크의 실험실에 가가지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 돌아와서 이 현대 치과학의 어떤 기틀을 만들게 됐던데, 그 밀러가 연구하던 그 장면의 사진인지 그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코크의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밀러의 모습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 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세균이 몸을 떠돌다가 가장 약한 부분에서 병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밀러는 어쩌면은 구강 내에 있는 세균이 전신적으로 돌아다녀서 질병을 일으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Focus of Infection인데 그게 바로 Human Mouse다라는 가설을 세웁니다. 바로 1891년도고 덴탈 코스모스라고 하는 논문에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언급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밀러라고 한 사람이 케이스 레포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당시에 워낙 구강 위생도 안 좋고 좋은 약도 없었던 시절이었지만 어쨌건 한 여성에게서 이 구강 내에서 피스출라가 생겼는데 목과 어깨와 팔과 가슴 부위까지 피스출라가 다 열렸고요. 재밌는 것은 구강 내에다가 우식 부위에 충전물을 넣어줬더니 몇 시간 뒤에 바로 이 가슴에 있는 피스출라 통해 가지고 그게 빠져나왔다. 얼마나 개통이 잘 만들어져 있었는지 그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었다라고 해요. 밀러가 보기에는 와, 구강에 있는 세균이 온몸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강렬한 그 어떤 확신을 통해 가지고 그 이후에 밀러는 이 이야기를 많은 곳에서 발표를 합니다. 저 앞에 밀러 선생님이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 영광스럽게도 좌장을 우리 리스터 경, 로드 리스터 경께서 좌장을 해주셨고, 그 맨 뒷자리에 윌리엄 헌터라고 하는 이 영국의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 치과 의사인데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는구만 라고 이해를 했죠. 그리고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신질환의 원인은 구강에 있는 세균성 감염이 폐혈증, 피를 타고 돌면서 다른 곳에 간다라고 하는 그 밀러의 생각에 동조해서 최초로 메디컬 논문의 레포트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1900년도의 일이고요. 그리고 나서 한 10년 정도 있다가 란셋이라고 하는 논문에 비슷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게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퍼짐으로써 1912년도에 빌링스라고 하는 이 거대한 연구팀을 갖고 있었어요. 포컬 인펙션만 연구하는 연구팀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그때부터 포컬 인펙션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면서 이 미국에서 무지막지하게 발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치아야말로 전신질환의 원인이다. 마치 루이 14세를 현혹시켰던 이 닥한처럼 사람들의 치아를 막 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뺐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막 류마티스염이 나왔습니다. 막 안전뱅이가 걸었습니다. 이런 보고들이 막 진짜 들어옵니다. 그래서 너도나도 치아를 빼기 시작을 해요. 이러한 현상은 논문에도 많이 보급이 되어 있지만 저희 기억 속에는 이 톤실렉토미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저의 누나, 저의 형 역시도 이 톤실렉토미를 진행을 했었어요. 저희 어릴 때는 다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야 염증 없이 감기도 안 걸리고 키도 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너나 할 거 없이 톤실렉토미를 했었죠. 요즘은 거의 잘 안 합니다. 이런 어떤 메디컬의 광풍처럼
치아를 발치를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왜냐? 우리는 그 기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치아가 원인이 아니라 치아 주변에 있는 세균, 그리고 그로 인한 염증이 세 가지 기전으로 전신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첫 번째, 세균이 피를 타고 직접 간다. 메타스타틱 인펙션이고요. 두 번째,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랑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가서 손상을 일으켜서 병을 일으킨다. 메타스타틱 인주리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세균과 이들 독소에 대한 면역 반응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메타스타틱 인플라메이션. 요 세 가지 기전으로 구강 질환이 전신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질병이랑 연관이 있다고 밝혀졌을까요? 왼쪽 부분은 컨펌 된 겁니다. 오른쪽은 아직 약간 논쟁이 있는 거예요. 일단 심혈관 질환, 당뇨, 그다음에 폐 감염은 확실히 관계가 있는 것 같다라고 근거가 쌓이고 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췌장암, 키드니 디지즈, 알츠하이머, 그다음에 골다공증, 저체중아 조사는 약간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에비던스가 점차 쌓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오면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한 세 가지 정도 질병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당뇨입니다. 지난 수업 시간에 제가 당뇨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5가지 합병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신경에 생기는 뉴로패티. 두 번째는 망막에 문제가 생기는 망막질환. 세 번째는 콩팥의 이 불기능. 그 다음에 관상동맥질환. 그 다음에 작은 마이크로 혈관의 질환. 그 다음에 이제 치유가 떨어지는, 운드 힐링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컴플리케이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6번째 컴플리케이션 합병증으로 치주염이 1993년도에 당뇨병 학회 논문에 보고가 됐죠. 치주염도 6번째 합병증으로 껴주자. 그렇게 이제 됨으로써 널리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뇨인 환자에서는 치주질환 많이 생기고요. 치주질환 있는 사람에게서도 당뇨 환자가 많이 생기는 것 같다. 이런 보고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서로서로 잘 케어를 해주셔야겠죠. 두 번째 질환입니다. 심혈관 질환, 혈압일 수도 있고 스트로크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치주염이 있는 경우 이 심혈관 질환의 확률이 약 19% 정도 더 증가하는 것 같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특별한 스트로크 같은 경우는 한 4.3배, 어떤 연구에 따르면 한 400% 정도까지 증가한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어쨌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구강 내에 끼는 치태가 영어로 플라그예요. 우리 판막이나 심혈관 그 동맥 안에 끼는 것도 플라그입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이름이 똑같다는 얘기는 뭔가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도 이 플라그가 그 플라그입니다라고 하면 훨씬 이해를 잘 하세요. 그래서 치주염을 열심히 케어하시면 심혈관 질환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주자주 오시고 스케일링 자주자주 받으세요. 이런 이야기가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저희가 저체중아 조산을 정의를 하기로 37주 미만의 2.5kg 미만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저체중 조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일단은 유아 사망의 많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만 아마도 더 중요한 거는 이 경제적인 논리였던 것 같습니다. 건강한 신생아가 태어나게 되면 대략 한 이틀 정도 입원하고 미국에서는 퇴원을 시키는데 $1,700 정도 들어요. 근데 조산아가 태어나게 되면 평균 24일 정도를 입원을 해서 인큐베이터에서 치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한 1억 가까이 정도의 돈이 듭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medically necessary한 덴티스트, 즉 의과에서 어떤 불필요하게 발생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 조산에 영향이 주는 치주염의 이 상관관계를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연구를 했냐면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은 연관성을 보이는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 기전은 아주 간단합니다. 구강 내에 있는 세균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유발을 하고 그 사이토카인이 혈관을 타고 자궁 근처에 가게 되면 자궁을 수축시켜요. 그래서 아이가 빨리 나오게 되는 거죠. 기전 자체는 상당히 간단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명확한 인과관계가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
좀 더 많은 연구가 나오면은 좀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치과 내지는 치주에서 종사하는 이제 근무자로서 치주염에 대한 많은 관심은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스테린과 같은 회사는 처음에는 구취 제거제를 위한 타겟이었고 뭐 예쁜 남녀가 키스하기 전에 각을 하고 키스하세요. 뭐 이런 광고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청진기가 걸리면서 Do it for your mouth, do it for your life. 당신의 구강과 당신의 목숨을 위해서 하세요 라고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의 공포죠. 치주치료 구강질환이 당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라는 너무나 공포 마케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죠. 한 치과 의사가 연예인의 이 사망에서 근관치료가 암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근관치료는 나쁘고 임플란트를 심어야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함으로써 공포 마케팅의 이제 어떤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었는데 그러한 안 좋은 목적으로 쓰이는 것 말고 정말로 환자를 위해서 구강질환을 잘 케어함으로써 환자가 전신질환도 예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치과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역시 이 사항을 꼭 명심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